같은 이름, 같은 포맷, 같은 열정.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한쪽은 열렬한 찬사를 받으며 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었고, 다른 한쪽은 불만과 분노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댔다. 스포츠 예능계 전례 없는 성공 신화 최강야구. 이 기묘한 현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한 호불호를 넘어 팬덤의 심리를 뒤흔든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야구 팬들의 뜨거운 가슴을 파고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감정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초의 최강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를 넘어 패배하면 끝이라는 잔혹한 룰 아래 은퇴 선수들의 삶을 건 투쟁을 담아낸 서사 그 자체였다. 이 명료하고 냉혹한 규칙은 매 경기를 벼랑 끝에 드라마로 만들었다. 김성군 감독의 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닌 선수들의 자존심과 절박함을 재건하는 과정이었고, 장시원 PD의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땀방울과 침묵의 언어로 기록했다. 팬들은 화려한 플레이보다 한 선수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며 몰입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기반이었다. 반면 새로운 버전은 이름과 외형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팬들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처음부터 잃고 시작했다. 제작진 간이 분쟁과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팬들은 이를 공정한 경쟁이 아닌 약자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했다. 맛집을 잘 키워놓으니 건물주가 쫓아냈다는 비유가 퍼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콘텐츠가 제공하는 즐거움 이전에 제작 주체에 대한 불신이 먼저 자리 잡았다. 이종범 감독의 합류와 사과 메시지 역시 이러한 배신 프레임 속에서 진정성을 잃었다. 팬들은 콘텐츠의 브랜드가 아닌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과 관계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원조 최강야구는 경기라는 무대에서 인물의 내면을 치밀하게 쌓아 올렸다. 장시원 PD의 연출은 루틴의 반복과 침묵의 시간을 과감히 편집하지 않고 노출함으로써 시청자가 선수들의 무게감을 함께 느끼도록 만들었다. 하나의 실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선수의 서사에 깊이를 더하는 결핍이 되었고, 다음 경기에서의 만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성장의 증거로 읽혔다. 팬들은 스코어보드를 넘어 인물의 변화를 따라가며 드라마적 몰입을 경험했다. 하지만 신버전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편집은 빨라지고 해설은 과도하게 넘쳐났다. 경기의 맥락을 짚기보다는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빠른 컷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는 늘렸지만 의미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 자체의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경기가 선수 개인의 삶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깊이가 사라지면서 팬들의 감정 곡선은 평탄해졌다. 지면 끝난다는 원조의 잔혹한 규칙이 사라지면서 매회 극을 관통하던 긴장감의 끈이 느슨해졌고, 결과적으로 시청의 보상 역시 함께 줄어들었다. 최강야구 성공의 또 다른 핵심은 팬들을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공동 저작자로 끌어안았다는 점이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팬들의 반응을 콘텐츠의 일부로 삼았고, 직관 이벤트를 통해 현장의 함성과 채팅창의 환호가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만들었다. 팬들은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 및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참여하고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곧 팬덤의 단단한 결속력으로 이어졌고, 물리적인 이동과 시간적 제약을 감수하고도 원조 팀을 따라가는 충성심을 증명했다. 반면 신버전은 견고한 방송 규격을 선택했다. 이는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요즘 팬덤이 원하는 거리감 없는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허위 신고 논란과 같은 운영 리스크는 팬덤과의 신뢰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팬들은 콘텐츠의 완성도보다 제작진과 소통하는 태도를 먼저 보았다. 강자의 관용을 기대했던 팬심은 오히려 배타적 태도를 읽었고, 이는 콘텐츠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결국 팬심 이탈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두 프로그램의 캐스팅 전략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났다. 원조 최강야구는
김성군 감독의 리더십 아래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은퇴한 레전드와 젊은 선수들이 한 팀으로 뭉쳐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팬들은 선수 개인의 이름값보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께하는가라는 맥락에 더 집중했다. 정서적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이 관계는 팬덤의 끈끈한 결속력을 낳았다. 반면 신버전은 이름값을 차용하는 전략을 선택한 듯 보였다. 물론 화려한 캐스팅은 초기 클릭을 유도했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맥락에 부재하자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영혼을 쫓아 TV를 켰는데 그곳에 남은 것은 이름뿐인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팬덤은 이름 그 자체보다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감정을 기억한다. 캐스팅이 성장이 아닌 전리품처럼 느껴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더 이상 그 콘텐츠에 시간을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결국 찬사와 분노의 간극은 데이터로 분명히 드러났다. 원조 최강야구가 유튜브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을 기록하며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신버전은 첫 방송 1.491%라는 호기심 수요의 최대치 이후 가파른 이탈을 겪었다. 이 숫자는 팬들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과 서사에 충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그들은 TV를 끄고 유튜브를 켜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최종 평가를 내렸다. 팬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그 콘텐츠의 정통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집단이다. 신버전의 가장 큰 실수는 이 팬덤의 존재 방식을 간과한 데 있었다. 관계의 회복 없이는 어떤 화려한 하이라이트도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최강야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 흥행 실패를 넘어 현대 팬덤의 심리와 콘텐츠 제작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